랜스케이프 8강 오늘은 드디어 렌더링을 진행을 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씬을 배치를 이렇게 좀 아이템을 배치를 하고 랜스케이프의 각각의 기능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 기능들을 우리가 쭉 활용해서 이 비주얼 세팅 값도 이렇게 조절해서 이 화면을 예쁘게 우리가 저장한 이 화면을 예쁘게 만든 다음에 렌더링을 찍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7강에서 제가 잘못 설명드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이제 정정을 하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케치업에서 씬을 우리가 잡을 때 우리가 여기 싱크로나이즈 뷰를 이렇게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뷰를 이렇게 잡았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랜스케이프에서 태양의 방향을 설정을 해줬죠. 태양의 방향을 Shift I, Ctrl I, 그리고 IU 버튼을 이용해서 태양의 방향을 이렇게 설정을 해준 다음에 우리 여기에 있는 이 비주얼 세팅에서 세팅 값을 하나 복사를 해줬고요. 이 세팅 값에서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설정된 것을 확인을 하고, 자, 그런 다음에 이 세팅 값으로 이제 스케치업으로 여기에 있는 이 씬에 이 플러스 표시를 눌러서 스케치업에서 씬을 저장을 했었는데요. 스케치업에서 씬을 저장을 하게 되면 그림자의 방향, 그러니까 태양의 방향이 이게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랜스케이프를 이용하신다면 랜스케이프에서 여기에 있는 이 뷰 매니지먼트를 이용해서 여기에 크리에이트 뷰를 이용해서 씬을 잡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스케치업을 이용해서 구도를 이렇게 잡는다 하더라도요. 구도를 이렇게 스케치업에서 잡는다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이제 저장을 하실 때는 여기 랜스케이프의 싱크로나이즈 뷰를 이렇게 끄고요. 최종적으로 랜스케이프 상에서 한 번만 조금 만져주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이 투포인트 퍼스펙티브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뷰 매니지먼트에서 우리가 크리에이트 뷰를 이용해서 씬을 저장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태양의 방향이 저장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장할게요. 크리에이트 뷰 S1이라고 하고요. 세팅 값은 1번으로 우리가 저장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크리에이트를 눌러주시게 되면 됐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이제 저장이 됐고요. 우리 이 원은 태양의 방향이 이쪽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게 딱 저장이 되고, 네, S1번은 태양의 방향이 이렇게 저장돼서 뷰가 저장되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뷰 매니지먼트에서 우리가 씬을 저장을 해줘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렌더를 본격적으로 찍기 위해서 제일 먼저 만져주셔야 될 것은 역시 비주얼 세팅에 대해서 만져주셔야 됩니다. 우리 여기 있는 이 비주얼 세팅을 이렇게 눌러서요. 우리 이 씬 같은 경우는 세팅 2번 값이니까 세팅 2번 값에 대한 설정 값을 만져줄 건데요. 이 비주얼 세팅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반드시 해줘야 될 그런 작업은 여기 있는 이 오토 익스포저 값을 해제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노출 값을 조절해주는 이 체크 옵션을 인테리어에서는 해제해 주시고 렌더링을 진행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씬이 너무 어둡다 라고 생각이 좀 되시면 여기에 있는 이 익스포저 요 밸류를 살짝만 이렇게 높여서 일단 이렇게 해놓고 렌더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비주얼 세팅을 만진 김에 여기 있는 메인 값에 대한 이 아웃라인도 한번 조금 높여보고요. 6 정도로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모서리 음영이 생겨나는 게 확인되실 거예요. 자, 여기 렌더링 퀄리티도 울트라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설정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에서 이 설정은 이제 나중에 조명을 설치하고 할 거고요. 여기는 이펙트 필요 없습니다. 렌즈 플레이어 필요 없고 필요 없습니다. 다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앰모스피어 가도록 할게요. 포그 필요 없죠. 꺼주시고요. 윈도도 저희는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카이는 우리가 이제 이전에 설정을 했었고, 아웃풋도 우리가 이제 일전에 설정을 해줬었죠.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인공 조명을 설치를 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앰모스피어의 요 값과 이미지에 있는 요 값을 이용해서 그리고 요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요 씬을 조절을 해줄 거예요. 이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요, 인공 조명을 설치해 주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태양이 이렇게 직사광선으로 비치는 이런 부분들은 너무 밝게 빛나고 있는 반면에 이 실내 공간은 상대적으로 좀 너무 어둡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불이 이렇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둡게 씬이 표현되고 있으니까 이럴 때,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밝기와 실내에 있는 밝기를 어느 정도는 맞춰 주셔야 돼요. 그거를 하려면 인공 조명을 설치해 주셔야 되는데, 인공 조명은 앤스케이프 스케치업 버튼상에 동그라미 안에 있는 요 플러스 표시, 요게 바로 앤스케이프의 인공 조명을 설치하는 버튼입니다. 자, 그럼 인공 조명을 하나를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버튼을 이렇게 딱 누르시면은요, 인공 조명의 개수가 이렇게 5개의 종류로 나와 있어요. 저희는 오늘 여기에 있는 렉트라이트만 사용해서 씬을 밝게 빛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이 렉트라이트가 뭐냐면 사각형 하나를 그려서 사각형에서 빛을 발산하는 조명을 하나 설치를 해주는 거예요. 이 설치 방법, 그러니까 렉트라이트 설치 방법만 알고 계시면 나머지 이 조명들의 설치 방법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일단 학습하시고 넘어가시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앤스케이프를 사용할 때 여기에는 거의 렉트라이트만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만 가지고 씬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렉트라이트를 이렇게 딱 눌러 주신 다음에 클릭을 한 뒤에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면 우리 벽의 수직 부분을 이렇게 찾아 주셔야 돼요. 혹은 이렇게 창문에 있는 이런 수직 부분, 이렇게 수직선 부분을 찾아서 배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조명, 에스케이프 조명을 배치하는 방법이 그렇게 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직선을 찾아 주신 다음에 자, 배치 한번 해볼게요. 위에서 클릭 2번, 아래에서 클릭 2번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쪽에서 클릭 1번, 2번, 아래쪽으로 이렇게 수직선을 따라서 똑바로 내려와서 클릭 2번을 이렇게 해주시면 렉트라이트가 바로 이렇게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설치가 딱 되자마자 여기에는 요 아래쪽에는 요게 딱 펼쳐지죠. 요게 이제 설치가 다른 게 이제 클릭이 되어 있을 때는 요게 이제 안 떠요. 근데 요 조명을 클릭하는 순간 요게 딱 뜨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딱 뜨게 되면은요, 여기에 있는 위드스랑 랭스는 결국엔 뭐예요? 요 사각형의 사이즈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이즈를 이렇게 키워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렉트라이트가 이렇게 하나가 설치가 됐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조명이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렉트라이트가 사이즈가 변경되면 여기 이렇게 딱 묻혀 있기 때문에 지금 빛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사이즈가 만약에 커지면 사이즈가 이렇게 커지게 되면 이 빛은 어떻게 되냐 한번 해볼게요. 이 사이즈를 이렇게 좀 키워봅니다. 사이즈를 이렇게 키워보면 어때요? 여기에 있는 이 그림자가 점점 선명함이 사라지는 게 보이시죠? 그림자의 선명함이 이제는 거의 벽에 이렇게 묻혀 있다 하더라도요, 그림자의 선명함이 사라지는 게 확인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렉트라이트가 이렇게 설치가 됐을 때 이 사이즈가 커진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이 조명, 인공 조명의 소스의 크기가 커진다는 건데, 소스의 크기가 커지면은요, 그림자는 이 소스에 의해서 이렇게 빛을 받아서 이렇게 그림자가 들이올 때 그림자는 더 부드럽게 나오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조명의 밝기는 동일하지만 그림자의 그 선명함, 그림자 경계의 선명함이 이제는 사이즈가 커지니까 부드럽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차이. 자, 그래서
보통 이제 enscape의 요 렉트라이트를 이 실내 공간을 밝히고자 할 때 보통은 우리 사이즈를 이렇게 좀 크게 하나를 배치를 해도 되고요. 크게 하나를 배치를 해도 되고 아니면 작게 해서 여러 개를 배치를 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렉트라이트 하나를요, 여기에 있는 요 조명들, 요 천장에 있는 요 조명들 사이즈에 대략적으로 비슷하게 조그맣게 만든 다음에 여러 개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렉트라이트를 설치를 해줄 거예요.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요 위드스를 이렇게 줄여서 한 0.5 정도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강도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강도가 조금 부족하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2000 정도로 강도를 이렇게 좀 높여서 요거를 여기 있는 요 조명들에 각각 배치를 시켜주도록 할게요. 자, 요거를 이제 배치하려면 우리 탑뷰로 바라보는 게 좋습니다. 탑뷰 F6 이렇게 요거 눌러주시면 되죠. 탑뷰. 그런 다음에 파라렐 프로젝션 활성화 시킬 거예요. 카메라 파라렐 프로젝션 활성화 시켜주시고 요 지붕을 잠깐 하이드를 시키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네모 렉탱글 라이트를 이렇게 당겨와요. 너무 좀 크네요. 크니까 요거를 좀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줄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요거를요, 각각 이 조명 밑에다가 이걸 배치를 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탑뷰로 바라보고 요거를 무브 컨트롤로 요렇게 곱하기 2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요거를 무브 컨트롤로 이렇게 여기다가 배치를 시켜 주시고요. 무브 컨트롤로 곱하기 3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만 이렇게 배치를 하면 여기가 좀 어두울 수 있으니까요. 이거를 적절하게 뿌려주시는 거예요. 이쪽에도. 그리고 무브 컨트롤로 그리고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뿌려주신 후에 지붕을 덮고 밝기가 어떻게 좀 변했는지 씬을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의 씬으로 이렇게 돌아가서요. 자, 이렇게 씬을 바라보면은 아까보다는 이런 천정이나 이런 부분이 밝게 바뀐 게 확인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개를 배치했음에도 조금 어둡다는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렉트라이트를 하나 설치를 해서요. 이렇게 설치를 한 뒤에 밝기를 만져주셔야 돼요. 밝기를 이렇게 조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점점 더 실내가 밝아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밝기를 요 바깥과 실내의 요 차이를 비교하시면서 밝기를 이렇게 서서히 조절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 밝아졌잖아요. 너무 밝아졌기 때문에 조금 낮춰서 요 정도로 실내 인공 조명을 뿌린 다음에 최종적으로 밝기를 이렇게 조절을 시켜주시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태양에 이렇게 직사광선으로 비치는 요 밝기랑 이 실내 공간의 밝기가 적절하게 조화를 좀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요렇게 씬에 일단 밝기를 이 내외부의 밝기를 딱 맞춰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렉트라이트를 설치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요. 렉트라이트를 하나를 이렇게 설치를 하시고요. 이 천장에 있는 요 렉트라이트들은 복사해서 무브 컨트롤로 복사해서 뿌려 주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설치한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엔티티 인포를 이렇게 띄워가지고 확인을 좀 해보면은요. 요게 조명을 설치하게 되면 컴포넌트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조명을 내가 하나를 수정을 하면은요. 나머지 것들이 다 동일하게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강도를 이렇게 수정하면 나머지 것들도 다 동일하게 강도가 수정돼요. 이렇게 강도가 수정됐죠. 그러니까 컴포넌트로 인식되기 때문에 복사해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 근데 내가 만약에 천장이 아니라 난 여기다 이렇게 간접 조명을 배치를 해야 된다 라고 하실 때는 요거랑 요 조명은 다른 조명이고 다른 강도를 가져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요거를 새롭게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말이 나온 김에 여기다 인공 조명 한번 배치를 한번 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플러스 표시를 눌러서 렉트 라이트 여기다 설치할 거고요. 여기 모서리에서 클릭 2번, 아래로 내려서 클릭 2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안 보이니까 아래로 이렇게 내려줄 거고요. 자, 이거를 살짝 이쪽으로 당겨 오고 길이를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랭스네요. 랭스를 이렇게 쭉 밀어서 최대가 3m예요. 최대가 3m라서 이 3m로 요거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안쪽으로 살짝 당겨 주시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사이즈를 좀 더 줄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당겨 오죠. 그리고 위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시켜 주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요거를요 이쪽에 하나 더 복사를 좀 시켜 주시는 게 좋겠죠. 조금 더 당겨야겠네요. 자, 그럼 요거를 이제 무브 컨트롤로 복사를 이렇게 시켜 주시면 그리고 사이즈가 너무 기니까 사이즈를 조금 줄여서 요거를 이쪽으로 이렇게 당겨서 간접 조명을 이렇게 설치를 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간접 조명이 설치가 되다 보니까 여기가 어때요? 이렇게 빛이 쫙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시겠죠? 자, 근데 내가 만약에 이 간접 조명의 이 색깔을 이렇게 하얀 빛으로 간접 조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약간 전구색, 약간 노란빛으로 이 빛이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조명의 색깔을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있냐면 재질을, 그러니까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색깔, 빛의 색깔의 재질을 여기다가 입혀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윈도우에 트레이를 다시 띄우고요. 여기 매테리얼에서 우리 컬러를 찾아갈 거예요. 컬러에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색깔의 빛의 색깔을 재질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다가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색깔을 내가 원하는 색깔로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 색깔로 다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적절하게 빛의 색깔이 바뀐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빛의 강도가 좀 너무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클릭하고요. 클릭하고 여기 있는 요 강도의 세기를 조금 줄여서 은은하게 비춰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네요.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인공 조명의 설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공 조명을 우리가 설치를 해서요, 이 밖에 있는 이 밝기와 이 실내에 있는 밝기를 어느 정도는 맞춰주는 그런 작업을 우리가 해봤습니다. 자, 이제는요, 우리 리터칭 과정이라고 하죠. 비주얼 세팅의 이런 세부적인 그런 조절 값들을 조절해서 조금 더 우리 씬을 예쁘게 꾸며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주얼 세팅을 우리 켜주시고요. 우리가 만지지 않았던 것은 여기 있는 요 이미지의 요 콘트라스트 요 부분과 앰모스피어의 요 일루미네이션 부분을 최종적으로 만져주시는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요 이미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요 하이라이트는 밝은 부분을 좀 더 밝게, 그리고 어두운 부분을 좀 더 어둡게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게 요 대비 값을 어떻게 가져갈지를 우리가 결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오토 콘트라스트를 한번 켜보면은요. 요거보다는 오토 콘트라스트의 요 조절 값이 조금 더 씬을 좀 깊이감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네요. 자, 요거를 우리가 세부적으로 한번 조절해 보도록 할게요. 밝은 부분을 좀 더 밝게, 밝은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좀 어둡게 느낌을 보시면서 어떻게 가져갈지 결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전 좀 대비값을 좀 더 높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대비값을 좀 높이기 위해서 밝은 부분을 좀 밝게 해줄 거고요. 어두운 부분을 살짝 좀 더 어둡게 처리를 해줄 겁니다. 자, 채도를 좀 낮춰주실 거예요. 채도는 약간 낮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 88, 86 요 정도로 혹은 90 요 정도로 낮춰주시는 게 조금 더 괜찮은 이미지가 나와요. 자, 컬러 템퍼레처 색 온도를 결정해 주실 건데요. 색 온도를 높여서 파란 색감을, 그러니까 차가운 느낌을 줄 건지, 아니면 색 온도를 이렇게 낮춰서 따뜻한 느낌을 줄 건지를 결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적당한 따뜻한 느낌으로 해주시는 게 좋겠네요. 느낌을 보시면서 만져주시는 겁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이 슬라이드를 조절해 가시면서 한번 맞춰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이 정도로 하고 앰모스피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 브라이트니스부터 우리가 만져줄 건데요. 여기 이렇게 직사각선을 받는 이 부분이 너무 하얗게 탄다 싶을 때는 선 브라이트니스를 낮춰주시면 이런 부분의 이 차이를 줄여주실 수 있어요. 나는 좀 더 밝게 타는 그런 느낌을 난 원한다 하시면은 선 브라이트니스를 밝게 올려주셔도 되고요. 저는 조금 올리는 정도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나이트는 우리가 관계가 없고요. 섀도우 샤프니스, 그러니까 그림자의 경계를 얼마나 날카롭게 할지를 결정해 주는 건데, 요걸 올리면 샤프니스가 올라가겠죠. 요걸 내리면 부드러운 그림자의 처리가 되게 되는 거고요. 그림자가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날카로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날카로워지고 부드러워지고 이 차이를 보시면서 조절해 주세요. 전 부드럽게 처리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티피셜 라이트 브라이트니스는요, 우리가 설치한 인공 조명의 전체 밝기를 여기에서 한 번에 조절하실 수 있어요. 모든 인공 조명의 밝기를요, 이걸 낮추면 밝기가 이렇게 줄어들고요. 높이면 인공 조명의 전체 밝기가 한 번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아티피셜 라이트 브라이트니스 값의 조절 영향입니다. 저는 약간만 낮춰서 태양빛이 좀 더 밝게 타는 그런 느낌으로 씬을 구성해 줄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상대적으로 밝게 되죠.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만지지 않는다고 했죠. 앰비언트 브라이트니스는 요건 이제 차이가 미미해서요. 요건 이제 만져보시면 차이가 미미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여기 있는 요 리셋 버튼 눌러서 중간 값으로 놔두고 저희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밖에 있는 HDRI의 밝기, 요거는 스카이에서 조절한다고 했죠. 여기에서 여기 있는 요 브라이트니스 값을 이렇게 올리면 요 밖에 있는 요 이미지의 밝기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살짝 이 스카이라이트의 전체 밝기도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메인에서 노출 값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이 정도로 노출 값을 만져서요. 씬의 그런 분위기를 최종적으로 잡아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 정도가 제일 좋겠네요. 필드 오브 뷰를 살짝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씬이 조절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최종 렌더를 찍어내면 되는 거예요. 자, 최종 렌더는 여기 요 엔스케이프 요 화면에 요 스크린샷 버튼을 누르면 이미지를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설정한 요 씬 그대로를요. 요 씬 그대로를 스크린샷으로 저장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자, 스크린샷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린샷을 눌러서 저장할 폴더를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이 폴더 만들어진 폴더에다가 이름 지정하셔가지고 1번 1 렌더링이라고 이름을 붙여줄까요? 그리고 나서 저장을 딱 눌러주시면 렌더링이 진행됩니다. 익스포팅 이미지라고 이렇게 딱 뜨면서 아주 빠르게 렌더링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최종 렌더링된 이미지를 열어서 확인을 이렇게 시켜보시게 되면 아주 고퀄리티의 약간의 요 아웃라인이 너무 심하게 좀 들어갔다는 좀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4 정도로 낮추고 다시 한번 렌더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요 씬의 분위기, 요 전체적인 밝기, 그리고 이런 부분이 밝은 곳과 어두운 부분이 적절하게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요 인공 조명의 요 밝기가 조금 더 밝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렇게 한번 보시고 좀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를 좀 이제 생각하셔가지고 최종 렌더를 다시 한번 좀 만져서 찍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아웃라인을 좀 줄이고요. 여기 있는 이 밝기를 좀 더 이제 강하게 좀 강도를 높여 본 다음에 그리고 아티피셜 라이트를 조금 더 줄여서 한번 렌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요 인공 조명을 강도를 조금 높여줄 거고요. 비주얼 세팅에서 아웃라인의 요 값을 4로 줄여서 렌더를 좀 할 거고요. 그리고 아티피셜 라이트 브라이트니스를 살짝 줄여줄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색깔을 조금만 더 진하게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렌더를 다시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렌더링 스크린샷 눌러서 2번 두 번째 렌더링으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개의 이미지를 한번 비교해 보면은요. 약간 좀 더 이제 깊이감이 생기고 여기엔 요 강도를 높이다 보니까 여기엔 요 인공 조명이 잘 표현되고 있는 게 확인되실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여기 인공 조명이나 전체적인 밝기가 너무 좀 밝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요거는 이렇게 밝고 어두운 부분이 좀 명확하게 좀 표현이 되면서 좀 더 이미지가 괜찮은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네, 저희 렌더링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쭉 알아봤습니다. 우리 저장한 S1번 씬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렌더링을 우리 설정 값을 만드셔서 여기랑 똑같이 한번 이미지를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강은 이렇게 마치고요. 저는 9강 영상 만드는 엔스케이프 영상을 제작하는 방법 수업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